안녕하세요. 커피앤톡입니다.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49살이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 아줌마입니다. 벌써 결혼을 한 지도 20년이 넘었고 연년생 아이 둘을 낳아 키운 것도 10여 년이 넘었어요. 저도 원래는 직장이 있었는데 연년생 아이 둘을 낳고 키우느랴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고 쭉 집안일을 했어요. 지금이야 인터넷이며 책이며 아이 키울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저 때만 해도 그런 정보 지식이 많이 부족했어요. 그래서 제 주변 분들 보시면 친정엄마가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는 그런 친정엄마가 없었습니다. 아니, 있었는데 있어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었죠.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엄마랑 단 둘이 살았어요. 엄마랑 둘이 살아온 얘기만 해도 책 10권은 좋게 나올 것 같네요. 저희 엄마는 평생을 엄마 노릇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.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저녁에 일어나 일을 한다고 나갔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 혼자 큰 거나 다름이 없어요. 어렸을 때 저한테 엄마라는 존재는 벽 같은 존재였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으니 엄마라는 존재가 참 짐 같은 존재가 되었네요. 근데 이 천륜이라는 게 제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제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데도 엄마 전화만 올려대면 손이 벌벌 떨릴 정도니까요. 물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.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엄마한테 남편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파혼까지 당할 뻔했어요.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서슴없이 얘 데려가면서 나한테는 얼마 줄 거야? 여태까지 내가 얘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그 값은 줘야지 않겠어? 아니 대충 얘한테 들었는데 그쪽 집안 좀 산다며. 그러면 데리고 가는 값을 내야지. 양심도 없이 입만 싹 닦으면 나도 얘 못 줘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. 아니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이딴 소리를 하는지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였어요. 왜냐면 제가 결혼할 남편네 집안은 아주 화목하고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. 시아버님은 중견기업 임원하시고 시에서 CEO원까지 하신 분이셨고 시어머니도 기자 집안 출신의 그 연세에 여자 대학까지 나오신 엘리트였거든요. 서영아를 전공하셔서 시에서 작가로도 활동하신 분이셨어요. 제가 이런 집안의 남자와 어울리지 않는 거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. 그러니 부담스럽기도 했고요. 근데 저희 시부모님은 제 집안보다 저라는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해 주셨어요. 제가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처음에 만나게 된 곳이 성당이었어요. 친구 따라 다니지도 않았던 성당에 갔다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나서 저도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. 그렇게 성당 다니면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. 그리고 시부모님도 같은 성당에 다니셔서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. 근데 남편과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시부모님을 정식으로 뵙게 되었고 그 후로도 자연스럽게 만남을 자주 가졌어요.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2년 동안 절 봐오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딸이 낳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 딸이 없으니 은주가 우리 집 선물로 온 것 같아. 나는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며느리 생기면 잘해줘야지 했었는데 나도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하셨죠. 그렇기에 결혼 승낙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주셨어요. 하지만 저희 엄마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죠. 남편과 엄마와 셋이 만나고 나서 저는 엄마한테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던 것 같아요. 엄마는 내 평생 한 번의 도움을 준 적이 없으면서 내 결혼까지 망치려고 해?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자격도 그런 권리도 가지면 안 돼? 이게 어따 대고 큰 소리야? 누가 뭐래? 그러고 살아. 근데 너 그건 알아둬라.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딸은 엄마 팔자 따라가는 거야. 나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너 혼자만 행복하려고? 그건 안 되지. 그리고 나는 너 키워준 값만 받는다 이거야. 내가 너 낳고 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? 그걸 돈으로 환산해봐라. 환산도 안 돼. 나도 너만 안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어. 근데 결혼한다고 입 싹 닦으려고 해? 그건 말도 안 되지. 내가 네 인생 한번 망쳐줘봐. 결혼식에서 깽판 한번 쳐줘봐. 라며 어깃장을 놓는데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남편한테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이쯤에서 그만 정리를 하자고 했어요. 그러니 이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 엄마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저희 엄마를 설득하셨어요.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아나무인이었죠.
무조건 얘 데리고 가려면 돈 내놔라 하는 시기였어요. 결국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셨고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저희 엄마라는 인간은 제 결혼식 때도 오지도 않았습니다. 그러니 제 쪽 혼주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대신 제 혼주석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. 정말 저희 시어머니는 엄마라는 사람보다 더 엄마같이 절 생각해 주셨어요. 저 또한 시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잘 알기에 부모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했습니다. 제가 부모 복은 없어도 시부모님 복은 있었는지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이번 생은 완전히 버림을 받았구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내 인생도 최악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정도로 정말 행복했습니다. 근데 천륜의 끈은 생각보다 지독하게도 끈질겼고 매번 잊혀질만 하면 엄마가 제 앞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어요. 심지어는 본인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줄 때마다 으름장을 놓아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저보고 이혼하라는 소리였습니다. 이런 남자랑 살 거면 이혼하라고 하는데 한 번은 이 소리를 저희 시어머니 앞에서 했다가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사돈은 딸이 이렇게 시집가서 잘 사는 거 보면 고맙고 대견하지 않으세요? 나한테 득이 있어야지 고맙고 대견한 거죠? 나한테는 개뿔 떨어지는 것도 하나 없는데 제가 고마운 마음이 들겠어요? 하는 겁니다. 아, 그러세요. 그러는 사돈은 딸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게 대해준 적 있으세요? 사돈도 자식한테 해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바라는 것만 많으세요? 사돈은 제 자식들한테 이혼을 해라 말아라 말할 자격 없으세요 라고 하니 내가 왜 자격이 없어요? 내가 얘를 낳아줬는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왜 자격이 없어? 며느리도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음 태어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? 며느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? 그건 낳아준 게 아니에요, 사돈. 그리고 이런 말할 자격 정도 갖추려면요. 최소한 부모 도리는 하고 말씀하세요. 그리고 제 며느리한테 두 번 다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. 사돈은 제 며느리한테 이럴 권리 없으세요. 하셨어요. 그러니 저희 엄마 되도 안 되는 큰 소리만 치시다가 가셨어요. 저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어머님 볼 면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님은 이런 제가 싫지도 않냐고 여쭤봤어요.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거라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남편도 모르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. 세상에 공주처럼 잘하셨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양녀로 잘하셨대요. 시어머니의 본 부모님 두 분 다 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자식 없는 집에 양녀로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된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. 그러니 저한테서 본인 어릴 적 모습이 보였고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게 잘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부모 없이 자란 서러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는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고 저도 이런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해드렸어요. 그리고 저는 친엄마랑 일절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다고 듣긴 했어요. 그러면서 저도 전화번호 바꾸고 아이 인연 끊고 살고 있죠.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어요. 속은 시원하지만 언제 또 뭐 때문에 절 찾아올지 마음에 짐 하나를 가지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긴 해요. 그리고 5년 전부터 예쁜 치매를 앓고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. 시어머니께서는 실제로도 저를 본인 친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딸 힘들게 하면 안 된다며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절 힘들게 하지 않으시죠. 그 정도로 저라는 존재가 시어머니한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나 봐요. 그동안 제가 시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나마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옛날부터 자주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애미야, 너랑 나랑은 전생의 모녀지간이었나 보다 라는 말이 있어요.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처럼 고부지간이 아닌 모녀지간처럼 돌아가시는 날까지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. 제 자식 평생 사랑이란 걸 처음 알게 해준 가족이니까요. 저의 이런 소소한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들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. 정말 마음속 깊이 훈훈함이 느껴지는데요. 사례자분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시어머니가 사례자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부 다 느껴졌습니다. 이심전심이라고 서로 마음이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례자분께서 아직 마음에 큰 짐이 하나 있다고 하시지만 그 짐 또한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례자분 가정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고 웃음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.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